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ITDR 실전 가이드, 퀘스트 시큐리티 가디언으로 강화하는 아이덴티티 보안이라는 주제로 퀘스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벽을 쌓는 경계 중심의 보안으로는 고도로 진화된 사이버 위협을 막아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의 확산으로 사용자 계정, 즉 아이덴티티가 새로운 경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해커가 계정을 탈취해서 정당하게 로그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EDR과 같은 보안 솔루션은 이를 정상 행위로 간주해서 놓치기가 쉽고, 해커는 탈취된 권한으로 내부의 자산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소중한 데이터를 유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계정 자체의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ITDR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왜 지금 ITDR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퀘스트가 자랑하는 AI 기반 ITDR 플랫폼인 시큐리티 가디언의 핵심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D가 해커에 의해 공격을 당해서 마비가 됐더라도 빠르게 비즈니스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복구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 이벤트입니다.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눌러서 질문 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단, 세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퀘스트 소프트웨어 김익겸 상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퀘스트 소프트웨어 코리아에서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는 김익겸 상무입니다. 오늘 주제는 공격자의 최종 목표가 된 아이덴티티, 즉 자격 증명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ITDR을 통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보안은 방화벽과 백신, EDR 중심이었지만 최근 공격자들은 시스템을 부수지 않고 유효한 계정을 탈취해 정상 사용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과 EDR이 정상인데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ITDR은 단순히 로그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AD와 엔트라 ID 전반에서 누가, 언제,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공격이 성공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아이덴티티 보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퀘스트 시큐리티 가디언을 통해 이를 실전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의 전체 흐름을 간략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념 설명보다는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흐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퀘스트 소프트웨어에 대해 짧은 소개로 시작하고 지금 왜 경계 보안과 EDR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려운지, 그리고 왜 ITDR이 라는 관점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아이덴티티 보안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탐지를 넘어 사고 이후에 고려한 사이버 보건력 관점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완전히 실전입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을 통해 이상 권한 변경과 공격 흐름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침해를 완전히 막지 못했다면 이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리커버리 매니저 포 AD를 통해 AD를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지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퀘스트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을 이미 익숙하실 것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인 위아린, 개발자와 DB에게 필수인 토드, 그리고 오랜 시간 데이터를 보호해온 레포트까지 퀘스트는 한국 IT 인프라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온 모든 과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과 비즈니스의 연속성입니다. 퀘스트는 단순히 개별 도구를 판매해온 회사라기보다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켜낼 것인가를 가장 오래 고민해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데이터 관리 DNA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영역으로 그 철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가장 먼저 노리는 아이덴티티, 자격증명 보호, 그리고 사고 이후까지 고려한 하이브리드 ITDR 전략입니다. 퀘스트의 보안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검증된 운영 경험에 구축된 실전형 보안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의 경계 방어를 넘어 ITDR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봐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보안은 튼튼한 성벽을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방화벽과 엔드포인트 보안이 성벽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사스, 재택근무 등 하이브리드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물리적 경계만으로는 보안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큰 변화는 공격 방식입니다. 요즘 사이버 공격은 취약점을 뜯는 해킹 방법이 아니라 탈취한 계정으로 정상 로그인하는 아이덴티티 기반 공격이 주류가 된 세상입니다. 공격자는 담을 넘거나 부수지 않고 복수한 열쇠로 정문으로 정정당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보안 체계가 이런 정상적인 행동을 정상 업무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식성의 공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안의 최우선 과제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티가 뚫리면 모든 보안이 무력화됩니다. 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ITDR의 출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보안 성병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새롭게 마주한 경계가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제 보안의 중심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누가 시스템에 접근하고 어떤 자격증명을 사용하는지로 옮겨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격이 대중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생성형 AI와 자동화 도구 덕분에 경험이 적은 공격자도 피싱과 계정 탈취를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한 명의 무의식적인 클릭이 기업 전체의 권한 탈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들의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업의 심장부 AD 또는 엔트라 아이디입니다. 이 AD와 엔트라 아이디가 뚫리면 기존 보안 체계는 무력화됩니다. 결국 현대 보안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ITDR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객들을 만나면 현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EDR도 있고 SIEM도 운영 중인데 왜 ITDR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간단합니다. 각 보안 도구가 보는 시야, 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DR은 개별 PC와 서버 내부에서 악성 코드나 비정상 프로세스를 탐지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공격자가 이미 탈취한 계정으로 AD 정상 프로토콜을 타고 이동하는 권한 오용에 대해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SIEM은 방대한 로그를 모아 분석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 공격 탐지보다는 사고 발생 후에 왜 일어났는가를 분석하는 데 적합합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파일 공격, LDAP 쿼리 남용이라든가 커버러스 기반 공격 등은 파일을 만들지 않고 정상 프로토콜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도구에서는 거의 모두 정상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AD 권한 오용과 AD 프로토콜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감시하는 도구, 즉 ITDR만이 지금까지 놓쳤던 기술적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습니다. 상무님, 제가 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 네. 게 지금 그 EDR의 약점으로 저 AT 정상 프로토콜을 타고 이동하는 권한 오용 공격을 예. 막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팸 솔루션들은 저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지 않나요? 팸 솔루션은 이제 접근 제어 솔루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객체에 네. 접근을 하려고 사용하는 접근을 제어하는 네네네. 솔루션인데 네. 팸으로 이 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현재는 네. 탈취된 계정으로는 정상적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팸 자체는 어찌됐든 한번 아이덴티티의 그 신원을 보장을 받은 다음에 그쵸. 들어왔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상의 것을 뭔가 시도할 때 그때 접근 제어를 해주는 거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AD 내부에 네. 만약 탈취된 계정으로 네. 접근을 한다 그러면 네네. 팸에서는 그걸 못 막는 거네요. 못 먹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팸은 그 이후 단에 뭔가를 좀 관리한다? 라는 그런 개념을 아니요. 봐야 되는 건가요?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정은 AD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네네. 아닌 계정은 막는다. 네네. 그게 이제 ID 패스워드나 IMFA를 통해서 네. 처음에 시스템,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차단에 대해서 접근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거네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네네네. 예, 맞습니다. 들어온 이후의 거를 ITDR로 탐지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왜 그러면 요즘은 탈취된 계정, 정상적인 계정을 네네. 피싱이나 음. 피싱 공격을 통해서 네. 정상 계정을 탈취한 이후에 공격자들이 내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팸은 이제 들어오는 이전에 제어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사이버 보안은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애물은 조직 내부의 단절입니다. 특히 AD와 엔트라 ID는 보안팀과 운영팀 사이에 사일로가 존재합니다. 보안팀은 위협이 감지가 되면 즉시 계정을 잠그고 시스템을 격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운영은 반대로 서비스 중단을 맞는 가용성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는 않지만 이 차이가 남아 있으면 사고 대응이 지연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공격자는 내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각 부서가 또 서로 다른 도구와 데이터를 사용해 같은 화면을 보며 논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안팀은 로그를, 운영팀은 시스템 상태를 보고 각자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공격자는 이 조직적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과 운영이 통합된 가시성 아래에서 한 팀처럼 움직이는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ITDR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 조직 단절을 해소하는 공통의 언어이자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상무님, 만약에 ITDR이라는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솔루션을 새롭게 도입한다 하더라도 예. 저렇게 보안팀과 운영팀이 완전히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저 ITDR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위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완벽하게 다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통 이제 보면 보안팀에서는 심 위주의 네네. 로그 분석에 중점이 네. 맞고 그 심에 대한 알림을 받고 있는데, 네. 그리고 AD 운영팀들은 주로 이제 AD 내의 상황, 스테터스들을 네네네.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각자 보는 그 솔루션들이 툴들이 다른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ITDR 통합 솔루션에서 네. 보안팀에서 들어와서 로고를 볼 수도 있고 헬스 체크를 운영팀에서도 동시에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팀에서 하나의 솔루션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을 도입하는 부서가 네. 보안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운영팀에서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서 AD 보안을 네. 어느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 제품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는 보통 운영팀하고 보안팀하고 같이 함께 그 개념을 공유하고 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셋옵스 팀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겠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보안은 그런 추세로 네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렇죠. 비싸지 않나? 진짜 이 고민은 현실적입니다. 사실 저것 때문에 도입을 예. 좋은 거 알아도 도입을 못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났는데 굳이 예. 보험으로 저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관점이 좀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추후에 보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네.
후속 조치에 대한 비용들이 요즘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외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글로벌 통계를 보면 AD가 중단되면 네. 약 분당 1,600만 원의 손실이 든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AD가 중단이 되면 전 사원의 인증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죠. PC 로그인도 안 되고 업무 자체가 마비가 되는 네. 상황이 오고요. 네. 고객 서비스가 마비가 되고 음, 요즘에 이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해킹 이슈로 음, 기업의 신뢰도나 브랜드 가치가 네.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 복구에 수일, 수주가 걸리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복구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네. 피해 규모는 수십억, 음.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불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제 포렌식이나 법적 대응, 규제까지 더해지면 단순 손실을 넘어서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궁극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너희 솔루션을 도입하면 정말로 달라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글로벌 IT 리더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ITDR 도입 성과 리포터가 있습니다. 그 응답의 84%가 사고 대응 능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라고 응답하고요. 네. 75%는 탐지 시간, 즉 평균 탐지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건력이 68% 이상 향상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AD 영향을 받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으로 ITDR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네. 필수가 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세 가지 수치 중에 가운데 있는 탐지 가시성 확보 75%가 되게 인상적인데 네, 저거는 그러면 기존에 공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놓치고 있었던 공격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 예. ITDR 덕분에 저만큼 많이 찾아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보통 공격자들이 네. 공격을 시작을 하고 들어오면 네. 하루 이틀 내에 바로 공격을 실행하지는 않거든요. 기다리잖아요, 요즘에. 예,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1년 이상 네,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 계정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뭔가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네. 신입에 대해서 네.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데 저희는 이상 행동이 발생하자마자 네. 오랫동안 탐지했던 공격자들 자체도 네. 이상 행동을 하자마자 바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 가식성들이 탐지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커들이 정상적으로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네, 6개월 이상 근무를 한대요. 네, 그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존 솔루션은 그거를 잡아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정상적인 사용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네네. 한 번 이상한 행동을 하면 네네.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부자의 악의적인 행동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보안의 외부 공격도 문제지만 내부자들의 네네. 이상 행위 탐지도 네. 바로바로 탐지할 수 있는 게 요즘은 가장 네. 큰 보안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기존 방식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왜 ITDR이 필요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전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 조직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기업 인프라 그 중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액티브 디렉토리와 엔트라 아이디가 자리합니다. 이 두 영역은 단순하게 인증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협업 문서, 애플리케이션, PC, 모바일 서버까지 모든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발급하는 곳이 바로 AD와 엔트라 아이디입니다. 즉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AD와 엔트라 아이디가 침해되는 순간 기업이 보호해온 모든 비즈니스 리소스는 공격자의 손에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화벽과 엔드포인트 보안이 있어도 정상 권한을 가진 공격자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덴티티 보안의 출발점으로 다시 정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자는 아이덴티티를 탈취한 뒤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시스템의 모든 통제권이 집중된 영역, 티어 제로, 주요 자산입니다.
티어 제로는 단순히 중요한 서버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의 보안과 권한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룹 정책 GPO입니다. 단 한 번의 정책 배경으로 전사 보안 정책이 모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이 영역을 장악하면 보안 정책 자체가 공격자의 편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 컨트롤러입니다. 모든 인증과 권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아이덴티티의 심장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곳이 침해되면 누가 누구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그룹과 특권 계정입니다. 이 계정들은 시스템의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자가 이 권한을 얻는 순간 IT 인프라 안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보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티어 제로 자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보호와 실시간 감시입니다. 마스터키를 손에 넣기 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한 열쇠를 꽂는 순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티어 제로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완벽하게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환경의 복잡성입니다. 온프레미스 AD와 엔트라 ID가 함께 운영되면서 계정과 권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어떤 권한이 진짜 티어 제로 위험 권한인지 식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기본 도구의 한계입니다. 운영체제나 AD 기본 기능으로는 권한 오용이나 정상 프로토콜을 이용한 지능형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현장의 인력과 역량 문제입니다. 요즘 클라우드에는 투자가 집중되지만 여전히 비즈니스의 근간인 온프레미스 AD는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AD를 깊이 이해하고 운영할 인력도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하나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시간은 없고 가장 중요한 티어 제로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공격자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상무님,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예. 저런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온프레미스에서는 AD 서버 쪽에 다 있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AD 서버에서 접근해서 계정의 어떤 권한을 획득하는 것 그 자체? AD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보안을 아주 튼튼하게 해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AD는 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공격자들이 흔하게 이제 공격하는 방식이 네. 일반 계정으로 AD에 접근을 처음 시작합니다. 어떤 관리자 권한이나 특정 네. 계정으로 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일반 계정을 탈취한 이후에 네. 내부에 들어와서 네. 그 공격 해킹 도구들을 통해서 네네. 권한 상승을 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D 보호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티어 제로, 주요 자산을 보호하는 게 네.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점이 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계정이 만약에 예. 들어올 때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한 2차 인증까지는 하겠지만 뭐 보안팀에서 예를 들어 일반 예. 계정에 접근할 때에도 보안팀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왠지 보안은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성이 무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 엄청 불편하고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될 거니까 예.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네요. 예. 그리고 요즘 특히 많은 이슈들이 되는 게 네. AI가 들어오면서 네. 딥페이크 공격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 사용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클릭하는 경우에 이미 사용자의 계정이 탈취되는 현상들이 아.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정상 사용자의 계정이 탈취되는 게 워낙에 많아지니까 예, 맞습니다. 보안팀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 회사 직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네요.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쨌든 들어와 행위가 이상하면 그때 가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장에도 설명드렸지만 누가 네. 언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 모니터링하는 게 요즘은 보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는 성벽이라고 표현했던 네네네. 방화벽을 넘어오는 단계가 보안이라면 요즘은 이제 계정 쪽, 아이덴티티 쪽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가 네네.
가장 중요한 보안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니터링은 왠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프라에 대한 부하라고 할까요? 그 뭐 사용자의 뭐 엔드포인트가 됐던 아니면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게 되면 예,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하가 가해져서 예. 서비스의 뭐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임직원들의 업무하는데 조금 불편을 느낀다거나 라는 그런 부작용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솔루션들은 네. 사용자 PC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네. AD 서버에서 로그를 네.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이벤트들을 음, 바로 캡처를 해서 음,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한 서버에 윈도우 이벤트 로그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네. AD 서버에서 행해지는 작업들을 네. AD 도메인 컨트롤러라는 서버의 네. 엘사스 메모리 단에서 네. EDR처럼 아. 후킹을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아. 사용자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아, 그러면 그냥 운영되는 거는 그대로 내비두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중간에 다시 가져와서 우리 나름대로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잡아낸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AD 서버의 메모리 단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후킹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발생하는 보안 사고의 대부분은 계정 탈취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수많은 로그와 복잡한 AD 환경에서 진짜 위협을 가려내는 일이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안 전력은 관리자의 업무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보호하고 그렇죠. 필요한 순간만 알려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소는 5가지입니다. 티어 0 객체의 자동화된 보호와 업데이트, 지속적인 취약점 진단과 실행 가능한 조치 가이드, 그리고 요즘 보안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알림 피로 최소화, 중요 아이덴티 객체의 선제적 보호, 또한 AD 공격에 대응하려면 이상 지구를 자동 학습하고 탐지하는 AD 기반 방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요즘 AI의 발전에 따라서 지난 25년간 사용해온 AD와 같은 레거시 아이덴티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안이 중요한가 보다 이 구조로 AI 시대를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레거시 부채와 구조적 위험입니다. 20년 이상 된 AD 환경이 파편화되고 숙련된 전문가는 줄어들고 재복구 계획조차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AI가 높인 보안의 문턱입니다. AI 에이전트와 워크로드 아이덴티 같은 비인격 계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람 계정보다 80배 이상 많습니다. 이들은 초당 수천 번 API를 호출하고 365일 24시간 활동하고 MFA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AI 시대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낡은 레거시 환경을 그대로 두고 AI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적이고 하이브리드를 포괄하며 회복력 있는 아이덴티 보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ITDR과 아이덴티티 보안 현대화 전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위협과 과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는 하이브리드 AD와 M365 마이그레이션, 모더니제이션, 그리고 사이버 보건력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지난 25년간 수천 개 고객이 퀘스트와 함께 리스크를 줄이고 보건력을 확보하며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보안은 단일 솔루션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AD 환경에서는 사전 예방부터 탐지, 대응, 복구까지 하나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퀘스트는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아이덴티티 보안과 사이버 보건력을 설계합니다. 먼저 식별 및 보호입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AD와 엔트라 아이디를 자동 분석해 중요 자산, 즉 티어 0 객체를 스스로 식별하고 공격자가 노리기 전에 약점을 보강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탐지 대응입니다. 계정 탈취 공격이 시작이 되면 AD 전반의 이상행위를 실시간 탐지하고 퀘스트만의 실드업 기능으로 핵심 티어 객체를 즉시 공격을 차단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복구입니다. 만약 공격이 성공해 AD가 훼손되더라도 RMAD를 통해 AD를 깨끗한 OX 상태로 신속 복구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결국 퀘스트는 NIST 프레임워크의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아이덴티티 중심으로 통합해
서로 다른 툴을 이어붙인 파편화된 보안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사이버 보건력 라이프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단일 밴드로 제공하는 것은 저희 퀘스트뿐입니다. 지금 더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퀘스트의 ITDR 플랫폼 시큐리티 가디언입니다. 퀘스트 ITDR 플랫폼 시큐리티 가디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온프레미스 AD와 엔트라 AD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편의성을 주지만 동시에 공격 표면과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수만 개의 계정과 비인격 계정까지 포함하면 무엇이 정상이고 위험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이 복잡함을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관리합니다. 첫 번째, 취약점과 구성 오류의 식별입니다. AD와 엔트라 ID 전반을 분석해 잘못된 설정과 권한 구조 등 공격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실시간 감시하는 것입니다. 정상 계정으로 이장한 공격자도 행위 기반 분석으로 내부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완화와 핵심 자산 보호입니다. 탐지 즉시 티어 제로 자산을 보호하고 공격자가 AD를 장악하기 전에 움직임을 멈추게 합니다. 즉, 시큐리티 가디언은 단순 경고가 아니라 능동적 ITDR 대응을 통해 예방, 탐지, 보호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이브리드 AD 보안은 단일 도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퀘스트는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모범 사례를 시큐리티 가디언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AD와 엔트라 ID 전반의 설정 변경과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자산 평가, 맥락 분석입니다. 티어 제로 자산 여부, 비즈니스 중요도, 조직 내 위험도를 함께 판단해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즉, 관리자가 NIST 문서를 뒤져 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이 표준에 맞는 최적의 보안 상태를 스스로 식별, 탐지, 보호합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AI 기반 ITDR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AI는 단순한 자동화나 규칙 매칭이 아니라 수만 개의 계정과 복잡한 권한 구조, 빠르게 움직이는 비인격 계정을 사람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건전성 평가, 핵심 자산 집중 관리, 이상 징후 탐지, 선제적 침해 방지, 신속한 위협 대응, 보안 복잡성 제거입니다. 즉, 시큐리티 가디언은 AI를 통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덴티티 보안의 복잡성을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ITDR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가디언 또한 최근 복잡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에 통합된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일 도구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보안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 시큐리티 코파일럿과의 통합입니다. 이 결합은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니라 보안팀이 더 빠르고 정확하며 덜 지치게 일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성. 복잡한 경고와 이벤트를 AI가 요약, 맥락화하여 관리자가 지금 무엇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속도. 위협 탐지부터 조사 대응까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공격자보다 항상 반발 앞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셋째, 전문성 강화. 반복 작업을 AI가 처리하고 보안팀은 가장 중요한 보안 과제에 집중할 수 있어 팀 전체의 숙련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결국 시큐리티 가디언과 시큐리티 코파일럿의 통합은 단순 도구 추가가 아니라 보안 운영의 질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지금부터는 시큐리티 가디언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첫 단추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 즉 가식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AD와 엔트라 AID를 실시간 분석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티어 제로 자산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특히 단순 목록 제공에 그치지 않고 Y 티어 제로 기능으로 왜 이 객체가 위험한지 구체적인 판단 근거까지 보여줍니다. 상무님, 그러면 저 Y 티어 제로라는 기능이 예. 한 번 티어 제로로 판별을 했어요. 식별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저 Y 티어 제로 기능이 동작을 해서
한 번 티어 제로로 됐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티어 제로가 아니고 네. 또 다른 자산이 티어 제로로 올라오고 이렇게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현업에서 하고 있는 게 네.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서비스 계정들을 관리자 권한을 줘야 되는 네. 경우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 관리자 그룹에 그 프로젝트를 위한 계정들이 추가가 되면 네. 그 추가된 계정들은 티어 제로로 네네네. 자동으로 식별이 되고 네. 프로젝트가 종료된 그렇죠. 이후에 빠지고. 빠지면 아. 이제 그 시점에서는 다시 네. 티어 제로에서 제외가 되는 아. 자동으로 그 시점에 계속 변경을 저희가 식별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계정뿐만 아니라 네. 컴퓨터들이 조인하는 경우에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티어 제로에 대해서 네네. 자동으로 식별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없으면 티어 제로라고 한번 해놓은 다음에 점점점 더 늘어날 거잖아요. 계속 티어 제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업들은 네. 이거를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보니까 엄청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예.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되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티어 제로로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보안 홀이 생길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저렇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야 이거 티어 제로야 예.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되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식별하는 이유가 그리고 현업에서 정말 많이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티어 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그 프로젝트 팀의 권한을 관리자 계정으로 집어넣어서 티어 제로가 됐는데 네. 프로젝트가 종료가 됐는데도 네. 제외시키지 그렇죠. 않은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원격에서 그럼 들어와서 예.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티어 제로를 이렇게 식별해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한을 줬다가 그 권한을 다시 또 회수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저희가 회수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티어 제로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아, 실시간으로 알려준 예, 그러면 담당자는 그걸 보고 권한 빼 예. 다시 넣어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자가 판단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넘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조직 내 수만 개의 기체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티어 제로 자산, 즉 금고가 무엇인지 정확히 식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그 금고의 자물쇠가 지금 제대로 잠겨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실제 보안 사고의 대부분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고급 해킹 기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구성 오류 하나, 방치된 권한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업계의 보안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AD와 엔트라 ID 설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사람이 놓치기 쉬운 영역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 정책이나 MFA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더 조용하고 더 효과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계정과 어플리케이션 계정, 즉 워크로드 아이디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보안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이 비인간 계정을 가장 관리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로그인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도 띄지 않고 한번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방치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 계정이 탈취될 경우입니다. MFA도 없고 24시간 쉬지도 않으며 광범위한 권한으로 데이터에 거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하이브리드 환경 전반에 흩어진 워크로드 아이디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석합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이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 계정의 인증서가 만료 위험에 있는지, 그리고 각 워크로드 아이디 실제 위험들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제 엑셀이나 스크립트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정뿐 아니라 시스템 뒤에서 움직이는 워크로드 아이디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상무님, 저 워크로드 아이디가 그 논휴먼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는 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조금 전에 언급하셨을 때도 이러한 계정들은 MFA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왠지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컴퓨터, 그러니까 서버에 접근하는 거는 네. 사람만 접근하게 제어를 하지만 네네. 저희가 보통 서비스라고 네. 백그라운드에서 네, 돌아가는 네, 네. 어플리케이션들의 권한을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를 사람 계정이 아닌 서비스 계정을 네, 주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워크로드 아이디는 서비스 실행을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실행을 위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들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접근 자체가 이미 사전에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중요 자산에 대해서는 사람이 MFA를 통해서 접근을 할 거고 저런 논휴먼 아이덴티티는 MFA 없이 아주 낮은 권한만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자기네들끼리 막 문별적으로 접속을 할 거니까 애초에 저런 논휴먼 아이덴티티는 크게 별로 권한이 없을 거니 뭐 사람에 준하는 그런 권한도 없으니까 위험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AD 환경에서는 네, 서비스에 따라서 네, 저기 상위의 권한, 그러니까 특권 계정 권한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가장 이제 그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인사 동기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인사 동기화 솔루션이 보통 새벽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보통의 네, 네, 네. 기업에서 실행이 네. 되는데 네, 계정을 생성하고 네, 계정을 삭제하고 네, 그룹을 이제 AD에서 그룹을 지정한다라는 권한을 활동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계정이 인사 동기화 서비스 계정이 네. 존재합니다. 아, 그러면 그 계정이 예, 탈취가 돼서 예. 말씀하신 그런 인사 정보의 권한을 획득을 해서 특정 인원을 이상한 팀으로 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한 팀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자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빠졌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자산의 개념이 AD에서는 네, 물리적인 자산이 아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네. 정책 네, 네, 그리고 그룹이나 계정 네, 그리고 하고 그룹이나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AD의 권한이라는 것은 네. 그 그룹의 멤버십 변경이 권한이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리적으로 어떤 설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사용자한테 설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룹 변경이 진행이 되면 네, 네. 권한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정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런 이동, 행적 이동이라고 말하는 레터럴 무브먼트를 네, 네, 네. 보호하는 것이 네. 자산 보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런 논휴먼 아이덴티티는 애초에 MFA가 적용할 수 없으니 예.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보안팀 입장에서는 완전 보호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건데 그게 들어와서 필요 이상의 권한을 획득해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아까 앞장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네. AI 에이전트도 네, 네, 네. 비인격 계정으로 요즘 보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AI 계정도 그 AD의 하나의 계정으로 인식이 되면서 네. 이 계정 탈취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조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티어 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히 식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알고만 있는 보안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보호로 가져와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았으면 이제 그 자산 주위에 그냥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자동으로 식별한 취약한 티어 제로 객체에 대해 직접 보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정책 설계나 스크립트가 전혀 필요 없이 중요 객체에 대해서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미 침투한 공격자라 할지라도 해당 객체에 대한 변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보호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티어 자산을 건드리려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사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시도는 단순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원차원적으로 통제되고 추적이 됩니다. 보통 보호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차단 기능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시큐리티 가디언은 차단보다는 보호 기능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실력 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을 탈취한 뒤에 시스템 설정을 마음대로 바꾸기 하면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주는 것에 그칩니다. 하지만 퀘스트의 목표는 다릅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드업을 활성화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티어 제로 자산을 시스템 랩에서 동결, 즉 프리즈합니다. 핵심 계정, 그룹 정책, GPO, 인증서 템플릿과 같은 모든 티어 제로 객체가 읽기 전용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공격자가 정상 계정이나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했더라도 이 방패를 뚫고 설정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격자는 들어올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상 관리자도 아무 작업을 못하나요? 아닙니다. 실드업 상태에서는 조회, 모니터링, 감사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 자산의 무결성을 해칠 수 있는 변경 작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한 뒤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의도된 변경만 허용되고 의도하지 않은 변경은 원천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쉴드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상태로 유지가 솔루션이 운영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식별을 티어 제로 자산을 식별을 하고 네. 저희가 이 티어 제로 자산을 네. 확인을 합니다. 아, 이게 정말 티어 제로 자산이 맞다라고 관리자가 한번 그 목록에서 네. 클릭만 해주는 형태로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승인된 자산은 네. 저희가 실드업 기능을 활성화하면 네. 무조건 방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러면 지금은 티어 제로로 솔루션에서 식별을 해준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클릭한 다음에 저 기능을 수동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활성화 버튼 한 번만 네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저는 그냥 저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티어 제로로 식별이 됐다면 그냥 자동으로 일단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사람이 그거를 일일이 보고 선택하는 그 찰나의 시점에 뭔가 이상한 짓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네.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솔루션이 네. 처음에 설치가 되면 네. 티어 제로 식별 목록을 보여줍니다. 네네. 그러면 관리자가 네. 이 목록에 나와 있는 게 네. 정말 티어 제로인지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네네. 저희 솔루션에는 이제 승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승인 과정을 거친 네. 티어 제로들에 대해서는 네네. 저 활성화 기능을 일일이 해주는 게 아니라 활성화 기능만 돼 있으면 네. 티어 제로로 승인된 모든 티어 제로에 대해서는 네. 방패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티어 제로로 또 튀어나오는 거는 저게 이미 이네이블 돼 있으니까 예, 자동으로 그냥 보호가 되는 거라고 예.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약점과 이상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한다는 것은 사고가 난 뒤에 로그를 뒤져 원인을 찾는 보안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보안을 의미합니다. 먼저 설정 오류에 대한 선제적 방어. 실제 보안 사고의 상당수는 고급 해킹 기술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설정 오류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ADI 인트라이드 전반의 구성 오류, 즉 미스컨피그레이션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틈을 찾아 미리 메워두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시큐리티 가디언이 말하는 선제 방어입니다. 지능형 지속 모니터링입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과 AI 러신머닝을 결합해서 24시간 365일 아이덴티티 이상해를 감시합니다. 단순한 룰이나 패턴 매칭이 아니라 최신 공격 기법, 해커들의 전략, 전술, 비정상적인 사용자 계정 행위를 맥락 기본으로 분석해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회색 지대의 위협까지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결국 시큐리티 가디언은 사고를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만들지 않게 개입하는 ITDR 플랫폼입니다. 보안사고 대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쏟아지는 알람 속에서 무엇이 진짜 위협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의 핵심 과정은 이 대응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위협 신호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관리자가 지금 당장 봐야 할 알람부터 우선순위로 정리해 줍니다. 단순히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AD 권한 변경, 특권 계정 접근, 계정 잠금 시도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맥락에 맞게 묶어서 보여드립니다. 관리자는 수만 개의 로그를 뒤질 필요 없이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시도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알람 필요에서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시큐리티 코파일럿과의 연동이 더해지면 AI가 위협의 성격과 영향을 빠르게 요약해주고 조사와 대응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리포트는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 거야?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이 위협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큐리티 가디언 인텔리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AI가 위협을 단순 목록이 아닌 비즈니스 리스크로 변환해, 즉 비즈니스 언어로 변환해서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조치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분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계정이나 불필요한 권한이 발견되면 즉시 실행 가능한 파워쉘 스크립트를 생성해 관리자는 검토 후에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아무리 강력해도 관리자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 사고의 상당수는 몰라서가 아니라 보기 어려워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큐리티 가디언은 복잡한 보안 환경을 단 하나의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워크스페이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콘솔을 오가며 데이터를 맞춰볼 필요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판단하고 하나의 화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조치라는 거는 담당자가 이 솔루션에서 알려준 결과를 토대로 수동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자가 예를 들어 퇴근하고 예, 뭐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휴가를 갔거나 예, 해서 솔루션에서 알려주는 뭐 위협 플러스 조치 권고 사항을 놓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위협이 존재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니까 그 틈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 예. 이렇게 솔루션에서 알려주는 권고 사항을 자동으로 수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나요? 이제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일로의 이슈가 다시 발생하는 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AD가 자동으로 어떤 계정을 네. 중단을 하거나 차단을 했을 때 운영상의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예, 시스템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중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차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앞장에서 언급된 것 중에 저희는 이제 보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요 계정 그래서 그 차단보다는 네. 주요 자산들에 대해서 이미 보호를 하는 기능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동으로 차단을 해버리면은 물론 그게 보안상 어느 정도 좀 솔루션에서는 문제로 발생했을지라도 서비스가 멈추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 그거는 더 큰 문제니 예,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좀 뭔가 셋옵스 같은 그런 문화가 잘 형성이 돼서 그런 공백 없이 조치할 수 있게끔 조직을 먼저 개비하는 것도 반드시 따라와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보통 보안 솔루션 중에서 EDR이 차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앞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EDR은 네.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네. 앞단에서 일단 차단하는 형태의 네. 보안 솔루션이고 네. 저희는 네. 그 EDR을 통과해서 네. 정상적으로 시스템 AD에 들어와서 네. 행하는 이상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AD 자산들을 보호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시대 아이덴티티 보안은 기업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핵심 질문입니다. 퀘스트는 이를 위해 AD 보안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ITDR 솔루션 시큐리티 가디언 2주 라이센스와 함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퀘스트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진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전체 AD 보안 태세와 즉시 조치가 필요한 취약점 확인, 핵심 티어 제로 개체 자동 식별 및 목록화, 누적된 보안 건전성 문제 분석과 잠재 리스크 제거, 모든 분석 결과를 상세 리포트와 CSV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진단 후에 퀘스트 전문가와 함께 개선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보호되며 라이센스 종료 후 즉시 삭제됩니다. 보안 환경이나 정책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시큐리티 가디언을 통해 공격을 사전에 식별, 차단, 통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격을 100% 막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네.
단 한 번의 실수로 AD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날이 왔을 때 우리 조직은 얼마나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오늘날 보안의 경쟁은 얼마나 잘 막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가 마지막 단계로 리커버, 복구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솔루션이 리커버리 매니저 4 AD, RMAD입니다. 단순 백업 복구 솔루션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 이후 AD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신속하게 복구하는 사이버 복구 전용 솔루션입니다. 정리하면 시큐리티 가디언이 공격을 멈추게 한다면 RMAD는 비즈니스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 현업 담당자들을 만나면 많은 고객사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서버 백업, 엔터프라이즈 백업만 잘 되어 있으면 AD 복구도 문제 없지 않나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AD는 단순 서버가 아니라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도메인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파일 하나를 복원한다고 해서 포리스트 전체의 일관성이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MS는 AD 복구 시 USN 롤백 방지, FSMO 역할 재배치, RID 풀 재동기화 등 18가지 이상의 절차를 순서대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 수동으로 진행하다가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복제 실패, SID 충돌, 인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포레스트 전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엔터프라이즈 백업 솔루션만으로는 AD를 안전하게 복구할 수 없습니다. 클러스트 이슈 때문에 AD 전용의 자동화된 복제 일관성을 보장하는 사이버 복구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드만 따라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가이드는 매뉴얼입니다. 근데 18가지 이상의 매뉴얼 작업들을 제 상황 속에서 매뉴얼을 보면서 빠르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고요. 어렵죠. 예. 그리고 요즘은 특히 전문 엔지니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났을 때 AD 엔지니어를 수배하고 일정을 잡고 백업 복구 수행을 한다라는 것들이 바로 실수할 수 없이 수일, 수주까지 걸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회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1번 엔터프라이즈 백업이 아니라 AD 복구 전용 도구에 투자해야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구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백업은 복구 이후에도 18가지 복제, 일관성 절차를 여전히 관리자에게 남겨두게 됩니다. AD 전용 복구 도구는 이를 자동으로 처리해 포리스트 전체의 일관성을 보장하고요. 두 번째는 재감염의 위험입니다. 랜섬웨어는 엔터프라이즈 백업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복구 후 AD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공격자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퀘스트 RMAD의 가장 장점인 클린 OS 복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복구는 랜섬웨어 재감염을 최소화하는 복구 방법입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백업본을 새로운 깨끗한 윈도우 OS 서버에 볼륨 백업 복구가 아닌 파일 복구 방식으로 AD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레지스트리, 시스볼, AD 항목만 복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린 OS 복구 과정에서 기존의 백업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악성 코드 그리고 잘못 구성된 배치 파일들을 디펜더와 같은 엔타이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스캔을 하거나 배치 스크립트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복구 진행 중 상태를 점검하고 추가 분석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주요 계정, 관리자 계정에 대한 암호가 유출되었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요 계정들에 대해서 복구 과정에서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린 OS 복구를 사용하면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약 1시간 이내에 AD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수도 복구는 420분, 엔터프라이즈 백업에 대한 백업 복구는 76분이 소요된다면 클린 OS 파일만 복구하는 방식에서는 1시간 이내에 공격받은 AD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백업 복구에서 백업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RMAD에서는 한 번에 4카피의 백업본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컬에 한 카피, 그리고 시큐어 스토리지라고 불변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해서 변경되지 않는 백업본 한 번, 나스나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번 백업 시 최대 4카피의 백업본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는 복구 훈련을 얼마나 자주 잘 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백업 복구본은 있는데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인 DR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RMAD는 테스트 운영에서 받은 백업본을 격리된 네트워크 개발이나 별도의 환경에서 운영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전제하에 복구 훈련을, DR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RMAD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 유연성, 자동화, 클린OS, 무결성, 보안, 리더십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계 보안과 EDR만으로 사고를 막기 어려운 이유, 왜 ITDR이라는 관점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까지 고려한 사이버 회복력 관점에서의 ITDR을 살펴보았습니다. ITDR을 구현하기 위해 캐스트의 ITDR 플랫폼인 시큐리티 가디언과 캐스트의 백업 복구 솔루션인 리커버리 매니저 4AD 제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소개했었던 시큐리티 가디언을 2주간 무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